일단 궁관리라고 하면 여자들한테는 자궁이에요. 자궁 관리. 사실 처음에 저는 딱히 뭐 자궁에 저 병원을 안 가니까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병원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병원을 안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차피 뭐 저는 제 소신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병원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 병원에 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게 많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아픈 것들은 그냥 대충 아로마로 넘어가고, 그냥 저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병원에 1년마다 가서 내 귀한 피 안 뽑고, 그 다음에 괜히 방사선 안 쬐고, 그죠? 괜히 그 국가에서 세금 낭비하면서 내 생피 뽑고, 괜히 방사능에 노출되고, 굳이 나는 그럴 필요가 못 느끼고, 또 검사한다고 괜히, 혹시라도 암이 있으면 건드려 놓으면, 암은 건드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는 병원에 안 가. 제가 자궁에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항상 질에 약간의 염증기가 좀 자주 생기고요. 냉이 좀 많다 보니 밑에 많이 간지럽고, 저는 그 정도라 제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 뭘 해야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궁관리하면 그 처음에 제가 아로마를 만나면서 제일 좋았던 게 팬티에 멜라루카를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간지럽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특히 생리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궁관리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해보고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해봤는데, 이래서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라면 누구든 궁관리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서 우리가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얼굴에 이렇게 좀 거칠거나 건조하거나 그런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자궁이라는 곳은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여기 통증도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에 조금씩의 트러블이 없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쵸?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뱃속도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지 내 뱃속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정상적이지도 않아요. 병원 가서 진단이 안 나온다고 내가 꼭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자라면 궁관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한두 달 정도 하고 끝낸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면, 피부관리처럼 하시면 참 좋은 곳이 자궁인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호르몬도 변화되고 이제 애를 낳고 나면서 자궁이 다시 자리 잡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여자들이라면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관리에 대한 얘기 오늘 해드릴게요. 여자들이 자궁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까요, 선생님들? 그냥 딱 언뜻 생각했을 때 내가 자궁이 건강하면 난 어떨까? 여자들이 자궁이 있는 곳은 우리 골반 안쪽이에요, 선생님. 부부관계, 그쵸? 부부관계 좋아져요. 삶의 질 향상되죠. 네. 생각해보면 자궁이란 곳은 내 골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아랫배에서 만지면 안 만져져요. 배 아랫배 지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만져지고요. 그리고 자궁이란 곳은 앞에 방광이 있고요, 뒤에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만져지기가, 몸이 따뜻해질까요?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이란 곳은 밖에서 촉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궁, 혹시 산부인과 가셔서 자궁 내진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질로 손을 쑥 넣어서 이렇게 싹 들어 올려요. 배가 더럽게, 배가 엄청 아파요. 싹 올려서 이 손이 올라오는 곳이 자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촉진을 하는데, 그거를 만져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밖에서는 거의 뭐 접근이 힘든 곳이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반 안쪽에 선생님들이 허리를 펴게 할 수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골반 안쪽에 통증이 오거나 골반 안쪽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마사지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골반 쪽 스트레칭 하세요?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많이 걷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적은 곳은 골반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관절이 있어도 고관절은 골반 안에 들어있지 않고 골반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 양옆에 붙어 있는 고관절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골반 안쪽은 어떻게도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 안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허리가 꺾어져 버려요. 그리고 허리를 세우는 근육들이 대부분 골반을 통해서 다리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골반 쪽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서 있게 하는 건 물론 척추뼈도 있지만 이 골반뼈가 척추뼈를 잘 잡아줘야 돼요. 골반에서 연결된 근육이. 그래서 골반이 남자 여자 막론하고 골반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골반 쪽에 병이 오면 딱히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와서 병원 갔는데 이유를 잘 몰라.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는 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동이에 물을 콸콸콸 부으면 물이 계속 들어가죠. 그쵸? 물이 가득 차도 넘치기 직전까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마지막 한 방울에 넘쳐요. 그 마지막 한 방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비가 와서 넘칠 수도 있고요. 새똥이 떨어져서 넘칠 수 있어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 양동이를 99.99% 채우는 동안에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넘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넘치는 걸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내가 병으로 진단을 받는 건 내가 평소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했던 것이 99.999에 차 쓰고 나서 어느 순간 피곤했든 뭐했든 스트레스 받았던 거기에 탁 넘쳐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건데 병원은 이 딱 넘쳐야만 진단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넘치기 직전까지 가서 병원에 가시면 진단이라는 게 잘 안 되죠. 나는 증상을 느끼지만 병원에선 진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골반 쪽 어딘가 문제될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보통 가는 데가 통증의학과를 가죠. 그래서 통증의학과 요즘에 되게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어깨 통증 증후군하고 골반 통증 증후군이래요. 증후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증상을 통합해서 이르는 말이 증후군이에요. 원인도 모르는데 현대인들이 어깨와 골반이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 통증의학과가 거의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떠오르는 의대 그 과는 성형외과가 아니고 통증의학과래요. 책임질 일도 없고 딱히 수술할 일도 없고 그냥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뭐 근육이완제, 진통제 이거 외에는 약이 없어요. 통증의학에서 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냥 아프다고 하니 근육이완제 놔주고 도수치료 해주고 그런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육이완제를 먹고 주사 맞고 하니까 근육이 풀어지면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한동안 지내다가 또 이제 또 아픈 병원 이걸 반복하고 계시는 현대인들이 참 많은데 골반에 뭔가를 내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자한테는 군관리예요. 삽입하는 거라서 방광에 뭘 넣을 수는 없어요. 요도가 너무 좁거든요. 항문에 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가장 무난하게 가장 흡수 빠르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질이고요. 질에 넣어서 이제 자궁까지 영향을 미치면 참설언니 안녕하세요. 자궁 전체, 골반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내가 군관리를 하면 좋아지는 건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골반이 자유로워지면 일단 허리가 되게 가벼워지시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허리가 무거웠던 분들은 가벼워지시고, 그 다음에 방광이 좀 가벼워지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하시고 애를 안 낳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결혼을 하시고 애를 낳은 경험들이 있으세요. 자궁이란 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 조직이에요. 왜냐면 애라는 것을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장하고 자궁이 정말 겹겹이 근육으로 쌓여서 굉장히 탄력이 강한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애를 갖고 10달 동안 계속 점점점 늘려진 상태에서 애를 낳고 휙 쭈그러드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선생님 10달 동안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자궁도 마찬가지에서 살짝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약간 자리를 잘못 잡으면 돌아오다가 살짝 뒤로 꺾어지면 후굴이라고 해요. 굴이 이렇게 굽는다는 뜻이거든요. 뒤쪽으로 굴어요. 후굴되면 애 낳고부터 허리가 계속 아파.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정굴 앞으로 이제 기우시면 애 낳은 이후로 스트레스 받은 방광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기고요. 아기 낳고 나서 허리가 자주 아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요. 뜯어보지 않아서. 그리고 뜯어봐도 내가 애 낳기 전과 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만 느끼는 불편증이고 평생 가져가야 하는 불편증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평생 호르몬의 지배를 받게 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생리 변화도 오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감정 변화도 오고, 되게 많은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잡는 게 궁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에다가 캡슐을 넣어서 캡슐이 녹고 그 오일들이 자궁으로 흡수가 되면, 선생님 우리 몸에서 이제 오일을 발향하고 바르고 먹는데 점막으로 흡수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끔 먹을 때 물에 타 드시는 분 드시기도 하지만 혀 밑으로 먹으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설하로. 그러면 점막으로 흡수가 되면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요. 혈관 주사만큼은 아니지만 근육 주사보다 훨씬 빨라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즉 궁관리로 들어가는 것들도 바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빠른 게 자궁관리예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어도 특히 한국 여자들은 딴 데는 모르겠어요. 체질을 모르니까 한국 여자들은 자궁하고 위장만 건강해도 병이 없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자궁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몸 중에서 아랫배가 너무 유독 튀어나왔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이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작용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인데 다른 곳보다 지방이 많다. 어느 특정 부위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부위가 차갑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스스로가 지방으로 얘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왜? 지방은 열 전도율이 떨어지니까 밖에가 추워도 엔간에서는 잘 안 들어가죠. 보호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궁관리를 해서 호르몬 균형을 잡으면 생리통 없어지겠죠? 감정 균형 조절 오겠죠? 피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궁관리 자궁이 따뜻해지면 허리 안 아프겠죠? 변비 안 오겠죠? 그 다음에 하체 순환 좋아지겠죠? 골반을 지나야 하체로 순환이 내려갈 테니까. 그럼 다리가 늘 붓거나 뭐 다리가 항상 건조하거나 발바닥이 쩍쩍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하체 순환 좋아질 거고요. 자궁 따뜻해지면 뱃속에 뱃살도 빠지겠죠. 다이어트에 좋아요.